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 당국의 모든 억류자와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석방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 사안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외국인 억류와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5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유엔의 관련 조치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억류자와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밝힐 것을 권고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본, 한국,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납치와 억류 경위와 생사 여부를 명확히 하고 모든 납북자를 즉시 송환할 것을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국제 납치 사건과 실종 등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도 5일 VOA에 EU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북한 정부의 납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에 대한 즉각적 귀환 실현 보장을 포함해 선의를 갖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반으로 외교 공간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 제공 등 보호 노력, 억류자 생사 확인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을 맞아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에 대한 VOA의 질문에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향후 남북협의,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송환 노력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납북자와 억류 한국인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큰 온도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전직관리 등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보다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one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principal country involved here. It's South Korea who has the grievance against North Korea. So the United States, while supporting South Korea, can't take the lead in terms of this effort. I don't know what their role should be unl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quests them to do so. I mean, the United States doesn't go around the world, even with its allies, and take up the cases of their foreign nationals held in other prisons in other countries. That'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governments. 한편 북한에는 현재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9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씨와 김국기, 최춘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억류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모두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내 한인단체들과의 협의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최근 세칙위원회에 제출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안건입니다.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 이 안건에는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반 테일러 하원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안건이 담긴 조항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 방식 등을 통해 상봉할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 모색을 위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도 협력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그리고 미국 내 한인 사회와의 협력 상황을 북한 인권특사가 국무장관을 대신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 특사 보고는 법안 발의 120일 안에 이뤄져야 하고 이후 해마다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자리가 현재 5년 넘게 공석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특사를 지명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 안에선 행정부에 이렇게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원 새누리는 최근 새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에 첨부한 보고서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무부가 향후 미국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미국 내 한인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 명단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상원에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도 계류 중인데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에선 지난해 7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을 포함하는 등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기 미국의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부모, 형제, 부인,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70년의 소원을 풀어들고 가야죠. 이산가족 상봉은 어느 형식, 영상이든 어떻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선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모든 외교적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중 보건 분야를 겨냥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는 6일 공동 발령한 주의보에서 북한이 악용한 마우이 랜섬웨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새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북한의 국가지원 사이버 행위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보건 의료 분야를 겨냥해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으로 미국의 주의보는 북한의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중보건 분야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장기간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들이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 해킹 집단이 비슷한 공격을 가하며 암호 해제에 대해 몸값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몸값 지급이 기록의 복구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금전을 절대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41.6%에 해당하는 1,070만 명이 영양 부족을 겪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등 5개 주요 유엔기구는 6일 공동 발표한 2022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에서 이런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2019년부터 2021년 영양 결핍률은 이전 조사에서 기록한 42.4%보다는 약간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소말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하이티 등 세계 최빈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 2020년 5살 미만 북한 어린이의 발육부진 비율은 18.2%로 8년 전에 26.1%보다 7.9% 개선됐고 5살 미만 저체중 비율은 2.5%, 15살에서 49살 사이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은 33.9%로 지난 2012년보다 2.2%포인트 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국경을 2년 반 넘게 비정상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주민들의 민생도 상당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건강 상태는 더 열악할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변호인이 7일로 예정된 법원 출석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은 5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증거의 양과 격리시설에 한 차례 이상 수감된 문철명에 대한 접견 제한 등으로 발생한 처리 지연 등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새 법원 심리를 3주 뒤로 제안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이번 연기를 최종 승인하면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해 7월 이후 9번째 미뤄지는 것인데 문철명은 현재 최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 외에 프로보노, 즉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 출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북한 국적자로는 최초로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앞서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변호인과 검찰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법원 출석을 연기해왔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가 개성 시내를 운행 중인 사실이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확인돼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개성 시내 폭염 소식을 다룬 조선중앙TV 보도에서 확인된 이 버스는 파란색 페인트로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가려져 있지만 앞유리의 왼쪽 부분이 아래로 내려온 전면부 디자인과 지붕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에어로시티 버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어로시티는 과거 한국의 개성공업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때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버스로 앞서 VOA는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현대 에어로시티 버스의 개성공단 출입과 개성시내 운행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각국이 북한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한국 버스 무단 사용은 차량 금수 조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